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은 부모님, 그리고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도 보고요. 학교 가면은 선생님도 보고 학교 친구들도 보고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면은 매점 아주머니도 만나고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이때 그들과 제대로 소통하려면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화려한 언변? 뛰어난 제스처? 이것이 아니고요. 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바로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근데 만약에 이 능력이 없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대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그것과 관련된 영어 표현들도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봐요. 그럼 지식 잉글리시 지금부터 출발! 아이들 나도 꿍! 다시 꿍! 아우 아파! 엄마 아프니까 싫어?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자처했습니다. 무려 7명의 목숨을 빼앗았으면서도 죄책감은커녕 웃음을 지으며 수사관들을 친구 대하듯 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이중 생활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온 연쇄살인범. 노르웨이 연쇄테러 용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잔혹했지만 필요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또 2년 전부터 범행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자신의 주장이 담긴 성명을 올렸는데 바로 여기에 지난 2009년 가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와 제일 친한 친구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친구는 생김새, 표정,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이 어딘가 모르게 나와 닮은 구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 적 한두 번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뉴를 정할 때에도 친구랑 나랑은 너무 친한 친구는 딱 3, 2, 1 해도 똑같은 거 이야기하고 막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네가 내 가장 친한 친구구나. 마치 거울 속에 또 다른 나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친구와 나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That's why you guys are best friend.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렇게 거울 속에 또 다른 나를 잘 비춰준다라는 의미로서 거울로 잡았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멋있게 생긴, 멋있게 수트를 입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또 다른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울 속에 비추어진 내 모습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mirror, 거울인데요. 단순하게 명사로서 사용이 될 때 그 거울의 의미가 아니라 동사로서 사용이 될 때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mirror라고 하면은 거울이라는 의미. Mirror, mirror, who is the beautiful person in the world?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백설공주 왕비한 대사 있죠? 그랬을 때 그 거울의 명사의 의미가 아니라 동사로서 무엇을 잘 보여주다, 반영하다라는 의미로서 저희가 영작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유사어는요, 이번 파트에선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영작만 한번 살펴보면서 이 mirror라는 단어가 동사로서 사용됐을 때 어떤 의미를 어떻게 우리한테 표현을 해주는지 그 부분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할 영작을 하기 전에 동사로서 사용됐을 때 영어로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 그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If something mirrors something else, it has similar features to it, and therefore seems like a copy or representation of it. 한 번 더. If something mirrors something else, it has similar features to it, and therefore seems like a copy or representation of i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무언가를 반영하고 잘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비슷한 특징이 있대요. 그것에 비슷한 특징이 있대요. 이 남자의 비슷한 특징이 거울에 잘 반영되어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seems like a copy or representation of it. 그러므로 이 사람의 안에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은 마치 카피한 것과 같다 혹은 그것을 대신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로 mirror라고 합니다. 똑같은 것을 거울처럼 잘 보여주다, 정말 똑같이 보여주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mirror라는 표현을요 동사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mirror라는 단어가 동사로 문장에서 사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문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의 표정이 그가 시험을 통과해서 얼마나 기쁜지 보여주었다라는 문장. 그의 표정이 그가 시험을 통과해서 얼마나 기쁜지 보여주었다라는 이 문장을요. 저희가 먼저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의미 확장할 거고요. 이 의미를 가기 전에 스텝 바이 스텝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먼저 영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부가적인 정보를 덧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표정이 얼마나 기쁜지 보여주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보여주다라는 의미로서 뭐 show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게 아니라 mirror, 왜냐면 거울처럼 똑같이 반영해주었다, 보여주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여주었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mirror라는 표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의 표정, 표정은 뭐예요? expression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의 표정이 보여주었다. 얼마나 기쁜지라는 표현. 얼마나 기쁜지를 또 우리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His face expressions mirrored how happy he was.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His face expressions mirrored how happy he was. 한 번 더. His face expressions mirrored how happy he was. 자, 같이 한번 영어 문장 살펴보도록 해요. 그의 얼굴 표정이, face expressions, 얼굴 표정이 보여주었다, mirrored, 얼마나 기쁜지, how happy he was, 얼마나 그가 기쁜지, how happy he was, 그가 얼마나 기쁜지를 보여주었다 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영작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의 표정이 왜 이렇게 기쁜데? 시험을 통과할 때요. 얼마나 기뻐요. 시험을 통과하니까. 자, 여러분들의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시험을 통과해서.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하다라는 추가적인 정보는 영어 문장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어서 먼저 봅시다. 그의 표정이 보여주었다. 보여주었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얼마나 기쁜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보여주는데요. 왜 얼마나 기쁜지 보여주는 게 바로 뒤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왜 기뻤냐고요? 그가 시험을 통과해서 뭐뭐 했기 때문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의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냈는지 문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노랑 색깔 파트를 잘 보세요. 왜 기뻤냐면요. 그는 to pass the exam, 시험을 to pass, 통과했기 때문에 기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His face expressions mirrored how happy he was to pass the exam. 한 번 더. His face expressions mirrored how happy he was to pass the exam.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mirror라는 거울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얘가 동사로서 사용이 되면은요. 거울처럼 정말 똑같이 잘 보여주다, 반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항상 같은 품사로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품사는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체크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mirror라는 단어가요, 명사로 사용이 됐으면 셀 수 있는 명사니까 관사, 어가 붙던지 뒤에 복수형으로 붙어서 나는 명사로 사용이 됐어 라는 거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겠지만 얘는 동사와 명사의 형태가 똑같고 지금 이 문장에서는 동사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과거 시제 동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ed가 붙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mirror라는 단어가 명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얘는 동사 품사밖에 안 되는 형태인데 그럼 도대체 얘는 무슨 형태지? 잘못 쓴 건가?가 아니라 거울이 만약에 거울로서 뭐뭐를 할다라는 동사로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의역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영어 문장을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안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모든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열린 사고로 영어 문장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쑥쑥쑥 향상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람들이 어떤 감정 상태로 들어가는지 그 감정 상태, 능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silver plane. You never saw traveler. You never saw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교실에서 다 수업 듣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친구가 하품했더니 뒤에 있는 친구 하품하고 그 뒤에 있는 친구 하품하고 그래서 우리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하품 전염된다고. 그리고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 Yawning is contagious. Yawnings are contagious.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하품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하품하기 시작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친구가 여기 이렇게 딱 베었어요. 그러면은 그 비어있는 그 살, 피를 볼 때 막 소리 참 이런 적도 있었고 또 누군가가 막 긴장하는 순간에 골을 넣을 때 그때 같이 긴장하잖아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감하는 능력이 높으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의 영상의 일부분의 내용이었죠. 공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mpathy. empathy.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고요. empathy.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네요. empathy. empathy. 우리가 해서 공감이라는 empathy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보는 게 sympathy라는 단어죠. 공감, 그리고 동정, 동감 뭐 이런 표현인데요. 그 자세한 차이는요. 조금 이따가 우리 설명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먼저 영상에서 봤던 요 내용 있잖아요. 이 하품과 그리고 아픔, 그리고 긴장, 흥분 이런 것들은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그 의미를 가진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먼저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품하는 것을 보면 나도 하품을 한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하품하면은 저기서도 하품하고 저기서도 하품하고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 하품하면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하품할걸요? 하품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품이 안 나오네요.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자, 문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품하는 것을 보면 나도 하품을 한다. 이 사안부터 우리가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면 이라는 의미로서 내가 뭐뭐 할 때 이렇게 의미로서 우리 when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if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하품할 때를 봤을 때를 의미하는 걸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이 하품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그때 when을 쓸지 if를 쓸지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둘 다 지금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서 생각해보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when을 쓴다든지 if를 쓴다든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의미는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호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요. 여기에 에서는 when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뭐 하는 것을 보면, 뭐 하는 것을 보면 하품. 하품은요, 영어로 yaw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품은 영어로 yawn. 발음할 때 보세요. 지금 입을 제가 yawn 크게 불렸죠? 여러분들도 같이 크게 yawn 이렇게 하지 말고 yawn. 당당하게 오버해서 시작. yawn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품하는 것을 보면 뭐뭐 할 때 그때는 우리가 when이라고 사용을 할 거고요. 나도 하품을 한다 라는 의미 같이 영어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see someone yawning, 내가 볼 때, 뭘 볼 때 어떤 사람이 하품하고 있는 것을 yawn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yawning. 하품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I yawn too. 나도 하품한다. I yawn too.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hen I see someone yawning, I yawn too. When I see someone yawning, I yawn too.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상황. 이거는요, yawning or a yawn is a contagious. 이런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상황을 완성해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누군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걸 보면은 나도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라는 그 두 번째 상황. 보기만 해도 아프대요. 보기만 해도 너무 아파. 주사 맞고 있는 것만 봐도 아프잖아요.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나도 아프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명대사 기억나세요? 이 상황을 우리가 영어로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뭐 할 때였으니까 이때에도 우리가 when을 쓸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영어 문장을 만들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When I see someone yawning 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번 문장도 그렇게 비슷한 형태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응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제대로 외웠던 분들은 그 상황에 맞게 단어만 다른 걸로 우리가 대체시키면서 똑같은 형태로 나간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When I
see someone yawning, I yawn too. 그게 가장 키 문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른 문장들도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끼워 넣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른 사람이 보면 고통받는 것을 나도 아프다 라는 표현. When I see someone in pain,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in pai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When I see someone in pain, 나도 아프다. It hurts me too.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When I see someone in pain, it hurts me too. 한 번 더. When I see someone in pain, it hurts me too.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대사같이 열심히 치면은 When I see you in pain, it hurts me too.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someone을 당신이 아플 때로 바꾸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When I see you in pain, it hurts me too.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응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응용할 수 있어요. 단, 그때는 그 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배우고 있는 그 큰 틀, 뭐뭐 할 때, 뭐뭐 하다라는 틀로서 우리가 지금 함께 계속 영작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요, 고통이 아니었고요, 바로 흥분입니다. 누가 막 흥분하고 있는 걸 보면은 나도 너무 기뻐요. 흥분돼요. 그 표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골을 넣는 걸 보면 나도 흥분이 된대요. 기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면 골을 넣는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의미예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 꼭 it doesn't have to make sense. 그쵸? It doesn't have to make sense. 왜냐하면은요,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어순만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려고 도움으로 나오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자체가 말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말 어순과 영어 어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나도 흥분된대요.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When I see someone making a goal, I get excited too. 한 번 더. When I see someone making a goal, I get excited too. 내가 볼 때, 무엇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뭐 하는 것을 골을 넣다라는 의미로서 make a goal 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He made a goal!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That was a goal!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죠. making a goal은 골을 넣다. 그러면 골을 못 넣다라는 표현은요, miss a goal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흥분된다. 나도 흥분된다. I get excited too.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그럼 이 to 대신에 as well 하면 틀려요? 틀리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표현,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요, 문장이 나오기 전에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문장에서는 다른 단어가 나왔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리냐? 아닌 거죠. 다르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표현 대신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다르게 쓸 수 있는 두 가지 표현을 알고 있는 거니까 더 잘 하고 있는 영어 학습 방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태까지 저희가 완성했던 이 주옥 같은 세 문장을 한 화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I see someone yawning, I yawn too.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When I see someone yawning, I yawn too. When I see someone yawning, I yawn too. 두 번째 문장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When I see someone in pain, it hurts me too. 한 번 더. When I see someone in pain, it hurts me too.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짠! When I see someone making a goal, I get excited too. When I see someone making a goal, I get excited too.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서 내가 타인이 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보기만 했는데도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게 단순한 행동이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건든지 간에 우리는 타인과 공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 지금 하실 영작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타인의 기분. 이 내용을요, 저희가 영작을 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바꿔서
보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기분이 생생하게 느껴진다라는 이 표현을요, 저희가 같이 한번 영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기분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 생생하게라는 단어도 조금 이따 학습할 겁니다. 생생하게 느껴진대요. 근데요, 저희가 첫 번째는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긴 문장, 멋있는 긴 문장을 만들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기분이 느껴진다라는 이 표현만 먼저 영작해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기분이 느껴진다. 보는 것만으로도, 뭐뭐 하는 것만으로도 느껴진대요. 타인의 기분이, 자, 보겠습니다. 뭐뭐 하는 것만으로도 수단을 나타내주는 거니까 by ing를 써서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는 것만으로도 라는 의미로써 앞에 just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Just by looking at someone, you can feel his emotion. 한 번 더. Just by looking at someone, you can feel his emotion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지 뭐뭐 하는 것만으로도, 단지 내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by ing를 사용을 했고요. 누구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어느 누군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just by looking at someone 외워주세요. 내가 뭐 하는 것만으로도 just by looking at someone.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때는 by looking at someone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의미 전달하는 데는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You can feel, 느끼다 라는 거죠. 당신은 뭐뭐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feel, 느낀대요. 그의 감정은 his emotion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생하게 라는 의미로 추가해야 되는 거죠.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럼 생생하게는 영어로 뭐예요? 생생하게 영어로 바로 vividly. vividly. 발음하실 때 vividly 해도 상관없지만 좀 더 부드럽게 발음하고 싶으시면 vividly 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vividly. vividly. 그렇게 해서 생생하게 라는 표현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생생하게 느껴진다라는 얘는 부사니까 어디에 위치했을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영작 들어가 보도록 해요. 보는 것만으로도 느껴진다.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생생하게 타인의 기분이 느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Just by looking at someone, you can vividly feel his emotion. 한 번 더. Just by looking at someone, you can vividly feel his emotion 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잠깐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요, 공감하는 능력이 타인을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험 결과 조금 이따 살펴볼 영상이 조금 연장선상이지만 단순히 봐서 그 사람을 공감하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를 볼 때 그 공감하는 empathy라는 능력이 어디에서 일어나면요? 바로 뇌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우리는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 empathy라는 단어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mpathy라고 나와 있죠? empathy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The ability to step into the shoes of another person, aiming to understand their feelings and perspectives, and to use that understanding to guide our actions. 한 번 더. The ability to step into the shoes of another person, aiming to understand their feelings and perspectives, and to use that understanding to guide our actions 라고 나왔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능력이래요. 어떤 능력이냐면요. step into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step,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의 행동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tep into someone's shoes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다, 다른 사람을 empathy, 공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aim,
목표는 뭐냐면은요, 목적은 뭐냐면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관점, perspectives,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서 하나 더, and to use their understanding, 내가 이해했던 그런 사안들을 사용을 하는 거래요. 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한 이후에 내가 할 행동에 대한 가이드, 지침서를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느꼈을 때 기분 나쁜 행동을 내가 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empathy와 sympathy를 이야기할 때 empathy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을 이해하려라는 거고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sympathy는요, 좀 동감하는 건데 그건 조금 수동적인 거예요. 공감과 동감, 동정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말 뜻 말고요. 영어로서의 뜻 말이에요. sympathy는요. 조금 수동적인 상태. empathy는 내가 step into someone's shoe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같이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empathy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보는 것, 그 사람들의 감정을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